안녕하세요. 최돌사입니다. 저는 부산 소재 청욱 1단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직무고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 전기 안전 기술자를 공부했던 이론과 실제 실무를 통해 느꼈던 점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영상을 기록합니다. 우선 고객사에서 이번에 필해 접지암 접지 저항 측정을 요청하셔서 4월 6일에 현장에서 3단자품으로 시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내용과 이론적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측정한 기계는 CA6470N이라는 설비고요. 여기에 공교정까지 받은 제품으로 저희가 이번에 종합직무고시 등급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접지 저항 기준을 살펴보면 이제 KESC에서 그러니까 코리아 일렉트릭 세프티 코드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런 방식은 건물을 지으면서 최초 접지 공사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접지함에서 측정이 가능하다면 이런 탐침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이 충분히 그 탐침을 막을 수 있어서 측정하기로 하였고, 우선 기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업체에 대한 설명서를 보면 좀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80m를 이격해라, 어떤 데는 10m만 이격하면 된다 라는 기준이 있지만, 일단 안전공사 기준을 봤을 때 최초 80m를 이격하라는 기준이 있고요. 그게 되지 않으면 이제 접지극과 이격 거리에 대한 배율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는 실제 이렇게 3번을 측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에 나오는 수치를 반복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은 규정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간단하게 간이로 측정하는 법이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시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는 이렇게 2단자법이나 후권 메탈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고 내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실제 측정한 방식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건물밭, 잔디밭에 이런 P극과 C극을 직접 탐침을 하면서 측정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3극법, 4극법, 웨너의 4전극법 등 다양한 방식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EPC 3전극법을 사용할 수 있고, 발전소급이나 아주 좀 정밀한 대지장을 요청하는 데는 이 회사 기기 매뉴얼을 보니까 4전극법이라는, 저도 처음 보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대지 저항률을 측정하는 웨너의 4전극법이나 부동 간격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도록 측정 모드가 다양하게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은 보조극을 이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고자 그림을 좀 그린 것입니다. 물론 좀 공부를 하신 분은 알겠지만 EPC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극을 박으면 이 전류계에서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전위 상승 곡선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전류계와 전류를 흘려서 이런 폐로가 되는 방식으로 전류를 흐르게 되면 이 극과 전극과 이 우리가 측정하려는 전압극 간의 이제 델타 V, 이제 전위 상승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델타 V를 가지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저항에 대한 R은 I분의 V, 우리가 옴의 법칙으로 하죠. I는 R분의 V, 반대로 말하면 R은 I분의 V를 통해서 저항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100옴이 나오는 예시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극이 잘못돼서 이까지 가까이 왔게 되면 이 델타 V가 작게 설치하기 때문에 실제 50옴밖에 안 나가는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보조극을 이격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적으로 생각해야 될 점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이제 그 건축물 칠 때 이렇게 테스트극을 다 설치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극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극의 P극과 C극을 두고 이제 이 E극을 해서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정확한 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스바들을 다 풀고 각각의值을 측정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극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면 이게 다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항이 더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제가 정확한 접지를 알고 싶다 싶으면 이 부스바를 풀고 이 밑에 하단에 있는 접지극만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을 맞다고 하지만 이 방식은 정전 방식일 때 가능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활선 상태의 기기가 운영하고 있을 때 누설 전류가 상시 흐르고 있으면 전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면 이제 위험은 사람이 감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기기가 고장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정전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 부스바를 푸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고 충분히 조심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주의사항을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 단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오래된 설비 시설 같은 경우는 테스트 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실무적으로는 이전극법을 통해서 한 단자에 접지 E극을 물리고 다른 수도관이나 이런 곳에 P와 C극을 동시에 물려서 이근극법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간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정밀하게 조금 측정하고 싶다 하면 정전할 때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간이로 그냥 철골이나 P극에 C극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오차는 발생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방식으로 하는 게 할선 접지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좀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지만 오차가 크게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공통 접지일 때 주상 변압기 다중 접지일 때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주상 변압기 예를 들면 주상 변압기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접지선이 다 내려왔을 때 이 사실상 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렬이기 때문에 이때 할성 측정기를 설치했을 때 병렬로 연결돼서 저항을 간이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만 저항이 이제 좀 오차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했던 귤사 공부했을 때 했던 자료를 가지고 다시 이론적 배경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좋은시앗 전기학원에서 김신일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고 건축전기 설비기사를 최종 합격을 하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내용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했던 간이로 했던 방식으로 무한 원점에 대해서 접지저항 기준을 삼으면 아주 오차가 적지만 우리 건축물들은 다 붙어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전압 강화법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가 폐로가 되었을 때 전기가 흘렀을 때 전류 접지극에 I가 유입되고 그 전극에 V, 델타 V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I분의 V로 해서 접지 저항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오메 법칙을 그냥 저항 측정했다는 거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전위 분포 곡선입니다. 이게 오차에 대한 요소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면 검사나 이런 조건에 좀 불합격에 대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뢰성 있는 방식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위극과 전극이 발생하는 저항 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 수평 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 이걸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서 간단하게 줄여서 내용을 좀 참고만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제시하는 접지저항 측정 방식 이거는 보통 공사할 때 일반 건축물이냐 또는 대형 건축물에 따른 방식에 따라서
뭐 보조국 90도, 180도 배치, 그리고 보조국 일직선 배치. 이게 EPC 아까 앞에 설치했던 삼극법이고, 요 같은 경우는 좀 대규모 방식일 때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주상 변압기일 때 클램프 방식으로 다중 면접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보통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극법을 통해서 설치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1.8, 61.8, 70.8 세 개를 각각을 평균을 내서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가 돼야 여기가 접지가 제대로 설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대규모, 예를 들면 90에 90m의 대규모 메시 접지일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P극과 C극 같은 경우 이제 2.5배를 이격을 해서 좀 멀리 대고, 이제 거기서 한번 측정을 했을 때 다시 반대로 이 부분에서 이 두 개 선만 바꿨을 때 다시 저항을 결정했을 때 재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평균에서 약 15%가 내면 합격이라고 KSC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61.8%는 어떤 수식에 대한 공식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실무적인 것과 너무 연관이 좀 무관하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패스를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간이로 2극으로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접지극을 박았을 때 어떤 수도관이나 또는 철골에 물렸을 때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간이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원문에서 찾아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 제가 이제 접지 저항 측정에 대한 이제 공부했던 내용과 실무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좀 다른 점과 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느낀 점, 제가 공부하는 점에 대해서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